자, 우리는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있죠. 자, 기간 규정 중에 이제 묵시의갱신 또는 법정갱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갱신은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건데 이 갱신은 당사자 약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갱신입니다. 같은 말로 묵시의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자동갱신, 자동연장이라잖아요, 사회에서. 그것을 법정갱신, 묵시의갱신합니다. 그럼 자, 주택임대차에서 자, 임대차를 3년 약정했어요. 자, 그럼 이날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럼 자,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예요. 이게 1개월에서 이번 12월 달에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때 뭔가 통지해야 됩니다. 이때 그래요. 자, 임대인은 기간 끝나면 나가, 갱신 안 해 라고 통지해야 돼요. 또는 기간 끝나고 더 살려면 월세 올려줘, 보증금 올려줘라고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이전에 한 건 빨라서 아무 효력 없어요. 이 중간에 한 것도 너무 늦어서 효력이 없다. 반드시 주택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를 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임차인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예요. 근데 임차인은 기산점이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 당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때나 통지하면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통지하는 건 이런 거겠죠. 끝나면 나갈 테니까 보증금 준비해 라고 하거나, 끝나고 나를 붙잡으려면 월세 깎아줘, 보증금 깎아줘 라고 하겠죠. 그런 통지를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도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요.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에서 자동으로 2년 갱신시켜버립니다. 이걸 묵시의갱신, 법정갱신합니다. 자, 그럼 돈은 전과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다. 못 올려요. 근데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2년, 최단 기간처럼 2년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는 총 5년이 되는 거죠. 5년이 되고 돈은 10원도 못 올린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법정갱신 했을 때 기간을 2년을 했는데 2년이죠. 근데 이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3개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2년에 딱 구속당하고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으로 와볼게요. 먼저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자, 법조문 먼저 칠판에서 제6조 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 해? 끝나면 나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월세 안 올려주면, 보증금 안 올려주면, 그 다음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가 계속 아니 그러죠?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앞 임대차와 여기서 동일한 조건은 돈이에요.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장으로 본다. 누가 봐요? 갑과 을이 아니라 법에서 본다 말이에요. 법에서 그렇게 본다. 이것을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갱신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임차인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산점이 없죠. 그냥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또 안 갔다가 법정갱신 된다.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봐. 2년. 그 다음 6조 제2에서 묵시의갱신 경우 계약 해지 보세요. 1항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게 6조 1항이죠. 한마디로 법정갱신된 경우 같은 조가 6조 제2항은 아까 2년 그랬거든요. 2년. 6조 2항 2년에도 불구하고 저 2년을 무시하고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법조문 책에서 확인.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되니까. 292페이지 자 제6조 6조 1항 보세요. 1항이 자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이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임대체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로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월세 안 올려주면 그 다음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딱 끊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돈이요. 돈,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갱신. 그 다음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이 가로칩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가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또한 같다. 2항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전업기간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본다. 밑에 6조 2가 있나요? 자 1항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즉 법정 갱신된 경우 같은 주 6조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네모 칩니다. 임차인 네모 지금 임차인 네모 두 번 쳤죠? 그건 임대인은 없어요. 임차인에게만 있다고 특별히 네모를 친 겁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자 3개월 동그라미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4조와 6조 2 봤죠? 근데 본 순간 다 잊어버렸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건 잘 기억 안 납니다. 궁금할 때마다 자주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자 그 밑에 6조 3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게 가로 열고 2020년 올해 7월 달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칠판 봐보세요. 이제 계약갱신 요건인데 이건 원래 상인법에만 있었고 주임법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7월 달에 주임법에도 이게 생긴 겁니다. 주임법에도 생긴 거예요. 그럼 자 법을 보세요. 칠판 봅니다. 6조 3자에 먼저 2항부터 보세요. 2항. 자 2항. 임차인은 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건을 매대 1회 한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동기 몇 년? 2년으로 푼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2년간 안 쫓겨나요. 지금까지 살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2년간 안 쫓겨난다. 그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그럼 1항부터 이제 차분히 봐볼게요. 자, 6조에도 불구하고 6조가 법정갱신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 기간이 아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말이에요.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또 2년간 못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2년간. 다만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은 2년 보장되지 않고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기본으로 볼 겁니다. 오늘은 그냥 1호와 8호만 볼게요. 1호 임차인 이제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도록 차임 연체하는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낸 사람은 살게만 내겠죠. 월세도 못 내면 월세는 내셔야 됩니다. 8호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 직계 존속이 부모님 주기 비속이 자식을 포함해서 이 사람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제 내 집 내가 들어간대요. 이제 내 집 내가 들어가면 임차인은 2년 보장 안 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내 집 내가 들어가니까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 포함해서. 그래서 아무튼 9개 중에 오늘은 그냥 2가지만 일단 살펴봤어요.
그리고 1회 안 하고 2년입니다. 그 다음 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금액을 원칙 올릴 수 없다. 다만 자연가 보증금은 제7조가 이제 나중에 5%, 20분의 1, 5%거든요. 5% 범위에서 증감, 증액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기간 끝나고도 2년간 안 쫓겨나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임대인은 최대 5%까지 금액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최대 몇 프로까지? 5%까지만. 이걸 막 100% 올리면 2년 살 의미가 없죠. 좀 제한시켜둬야만 더 살겠죠. 그럼 자, 주택 임대차는 아까 최단기간 몇 년 보장이죠? 최단기가 몇 년? 2년. 2년 끝났죠. 그럼 또 계약갱신 요구에서 또 몇 년? 또 2년간 안 쫓겨나죠. 여러분들이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2+2 들어봤죠? 2+2 들어봤어요? 최단기간 2년 보장되고 또 2년 보장되죠. 그것을 2+2라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292페이지 가장 중간에 제6조 3 보세요. 자, 1항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가로칩니다. 가로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 기간 이내에 그게 아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내에 그 다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기까지 가로쳐요. 누가 요구하죠? 임차인이.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인이. 거기가 사설을 딱 끊어요. 다만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1호 임차인이 몇 기? 자, 2기 동그라미.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차임을 연체하시는 경우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8호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은 직계 존속 부모님, 직계비서 자식을 포함해서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예요. 다음 제일 밑에 2항 임차인의 1항에 따른 계약행 요건을 자 1회 동그라미 1례 하나에 응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자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본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돈,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은 제7조 써 있습니까? 나중에 여기 5%, 20분의 1, 5% 공부할 거면 나중에 5% 범위에서 증액 감액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봅니다. 자세한 건 기본으로 나중에 볼 겁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큰 4번 대항력 있습니까? 그럼 밑에 법조문 제3조 봤죠? 제3조? 그럼 제3조 밑에 제3조 5 이제 경매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나오세요. 아까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고 부동산이라면 소유자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자 여기 보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매매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권리고 쉽게 말하면 방 빼냐 안 빼냐예요. 방 빼냐 안 빼냐. 주인 바뀌었죠. 나가 그러면 대항력 없으면 방 빼야 돼요. 대항력 있으면 방 안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요건 아까 임차인 주택 인도와 주민으로 가면 이게 두 가지가 대항 요건이에요.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발생합니다. 다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언제? 다음날 영시 발생해요. 그래서 대항 요건과 대항력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죠. 그럼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는가 그 시기가 있는데 아까 매매로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빠른데고 경매로 바뀌면 뭘 본다? 말소기준 원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근저당보다 더 빨랐어야 대항력이 따라 있죠. 그럼 방금 전 시간에 민법 임대차에서 매매는 했습니다. 매매했어요. 전세권과 임대차 다 했었죠. 그래서 경매는 다음 시간에 달해서 이제 경매 여기를 다시 하면 다시 이 저당권에 대고 했는데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실판 봐보세요. 가백의 X라는 부동산 만약에 주택이라면 주택이든 뭐 상가든 다 똑같아요. 주택 상가가 있다. 여기 이제 주택 주인법이니까. 근데 주택이 제일 먼저 전세권자 A가 있다 해보세요. 계약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자 B가 있다. 채권액이 4억이래요. 세 번째, 다시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 C가 있고 각각 계약간 2년에 전세금 2억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시 근저당권자 D가 있어요. 채권액 4억. 이 상태에서 이 주택이 경매가 나옵니다. 경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다. 을이 경락인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경락인 을이 여기서 책임지는 것을 경락인이 인수한다고 표현했고 이 중에서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을 소멸된다, 소재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이에요. 또는 압류가 압류. 이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두 개 있죠. 경매를 누가 신청했든 간에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그게 여기 있는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경하면 뭐라 했죠? 말.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 B가 말소기준 권리니까 그 밑으로 눈 감고 지우면 경매 권리 분석 끝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이 주택에는 A도 살고 있었고 C도 살고 있었는데 소유자 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래요. 야, AC 다 나가 그래요. 그럼 누구만 안 쫓겨나요? 그렇죠. 이 A는 누구랑 계약 맺었죠? 갑과 맺은 계약이지만 안 지워졌죠. 그러면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경락인에게 끝까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갈 땐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을에게 별도로 받고 나가요. 근데 이 C는 대항력 소멸했죠. C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경락인 을에게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납니다. 쫓겨난다. 대항력 없으니까. 그러면 이 주택이 시가가 10억짜리라면 을은 얼마 이하로 경락받아야 돼요? 지워지는 것은 을하고 상관없죠. 을에게 소멸됩니다. 이건 을이 인수하거든요. 그러면 을은 A 남은 기간 다 살게 해주고 전세금 3억을 을이 내줘야 돼요. 그러면 10억에서 3억을 빼서 을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5억 원의 경매가 왔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경락대금을 이제 채권자에게 나눠준 것을 배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당순 여기서 옛날에 배당순 여기 외워봤어요. 기억납니까? 빨간색 글씨 보세요.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우. 다시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고
저당권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뭔지 몰라도 들은 기억나죠? 여기 써먹, 배당에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법이 막 겹쳐서 이제 어디에 써먹는지 모릅니다. 다시 경비야실이보다 최다원과 임금을 공채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빨강색 지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경비 최당후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제일 먼저 4억을 받아요. 4억. 그럼 얼마 남죠? 1억 남죠? 1억.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우선 면제권이 있었다면 얘가 1억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얘가 우선 면제권이 없다면 이 D가 1억을 먼저 받아요. 1억을. 그리고 글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 최당후 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A는 안 지워졌으니까 경락대금에 손대는 거 아니죠. A는 나머지 기간 다 살죠. 다 살면 을에게 별도로 3억을 받고 나간다 그랬죠. 이 지워진 애들만 경락대금에 손대는 것이고 그 돈 받는 순서가 경비 최당후 인공채입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옵니다. 책의 293페이지 하단에 법조문 제3조 보셨고 제3조 5호가 있습니까? 경매동원의 경매. 자 보세요. 법조문 임차권은 임차유택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유택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원칙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다음에 동원하십니다. 대항력이 있는 동그라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까? 단순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그 말입니까? 다시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이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경하면 경매는 항상 뭘 떠올라? 경매? 말소기준 원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예요. 이 사람은 말소기준 원리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 소멸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항력 있는 이란 이런 자 거기서 대항력이 이란 대항력을 먼저 갖춘 주택임차를 말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빨랐다 이 말이에요. 얘는 대항력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이란 단순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했단 말이 아니라 그 날짜가 말소 기준보다 더 빨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자다가도 경 그러면 말하라 했습니다. 그럼 법조 밑에 1번 대항력이란 보세요. 대항력이란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동그라미 가로 열고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테니 말한다. 한마디로 안 쫓겨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2번 대항력 구비 요건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자 아랫줄 예를 들어 A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B가 미등기 전세 1억 원 살고 있는데 A가 빚을 갚지 못해서 아파트가 자 경매 동그라미 경매를 팔려 나가겠다고 하자. 양가로 1번은 대항력 임차인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자 보세요. 비읍 전입신고가 그래서 전입신고란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잖아요. 그 보통 보세요. 보통 전입신고한 날을 인도받는 날로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항력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날 응시인데 이 여기서는 무슨 뭘 말한다? 그 전입신고랑 대항력 발생 시기를 말해요. 대항력 발생 시기가 그러니까 책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보통 이날로 보고 보통 같은 걸로 보기도 하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간단히 써준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다 쓰면 또
혼동하니까. 그래서 다시 전이신고가 무슨 말이다? 대양력 발생 시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대양력 있는 임차인이 된다. 배당 요구 안 했으므로 남은 기간 살다가 낙찰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2번 대양력 없잖아.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이에요. 양가로 2번이 여기 대양력 없는. 예.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이신고가 대양력이 늦으면 대양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세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 쫓아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A는 돈을 어떻게 번다고요? 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매 최당 후 한다 그랬어요.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3번 말소 기준 권리 보세요. 세입자가 임차인, 세입자가 누구다? 임차인 및 부동산 경매 낙찰자 경락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전이신고가 뭐라고요? 대양력 발생 시기. 대양력 발생 시기. 대양력이 근저당 저당권 가압류 등보다 빠른가? 빠르면 가로 열고 대양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또는 늦는가? 그럼 가로 열고 대양력 없는 임차인을 잘 구분한 일이다. 이 경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즉 낙찰자가 신경 쓸 게 대양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대양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가 이들을 잘 신경 써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낙찰자 경락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깁니다. 지금까지는 대양력이었죠. 이제 296페이지 오세요. 296페이지. 이제 중간에 05번 보증금 회수 보장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제부터 여기에요. 이제 자, 배당 순위가 경비 최당 후 임금공시해줘. 면 경매 실행 비용 공부했었고 이게 제3취득자 필요 비용이고 다음 최우선 면제가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볼 필요 없고 3순위가 당해세요.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국세지방세. 다시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국세지방세. 그리고 4순위가 우선면제인데 얘들이 날짜 빠른 순이에요. 얘들끼리는 무슨 순? 날짜 빠른 순. 그래서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저당권도 우선면제 있죠. 전세권 있잖아요. 그 지금 보게 된 주임법과 상임법에도 우선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무슨 순? 날짜 빠른 순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일반 임금 채권 그리고 공과금 일반 채권이에요. 그래서 경비 최당 후 인공지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돈 받는 순서예요. 그럼 296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1번 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그럼 제3조 2 보세요. 2항에서 대항요건 동그라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그게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동그라미.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은 민사 집배보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보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가로 열고 대지 포함해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고려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다음 우선의 동그라미 우선에서 보증금을 다음 변제 동그라미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중간에 파란색 2번 최우선 면제 있습니까? 여기 최우선 면제기. 최우선 면제도 주임 사항표에 있습니다. 그럼 밑에 법조문 제8조 8조 있나요? 그럼 1항 임차인은 그 다음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까? 일정액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금 전부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보증금 중 일정액밖에 못 받아요. 일정액밖에. 일정액이 얼마인가 좀 이따 봐요. 일정액을
잘 보세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입니까? 제 책엔 최 안 쓰이는데? 그냥 우선이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냥 우선이죠. 근데 다시 이랑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잖아요. 그게 최우선을 말합니다. 일정액을. 그 다음 잘 보세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이에요. 다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게 뭘 말한다? 최우선.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최란 말이 없어요. 원래 법에는 최란 말이 없다. 근데 이 우선 변제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최라고 써주는 겁니다. 원래 법에는 최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문장.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 동그라미, 등기 전에 3조 1항의 대항 요건 동그라미 갖춰야 된다. 다음 사망 2항은 현재 생략했죠. 사망 1항에 따라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 가로 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 가로 쳤습니까? 그걸 써보세요. 여기 가지고 그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받을 소액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및 그리고 다시 가로치세요. 다시 가로 보증금 중 일정액 가로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 좀 있다 최우선 변제액이에요.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액. 얼마만큼 최우선 받는가? 여기 이 순위에서 얼마만큼 최우선 받는가? 그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보증금 일정의 그 밑줄 잘해요. 자, 밑줄 범위와 기준은 그 아래줄 중간쯤에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02조, 010조 대통령 10조가 있습니까? 그럼 이항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 경락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자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이 최우선이에요. 우선이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일단 2분의 1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책을 넘깁니다. 그리고 잠깐 칠만 봐보세요. 이걸 제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법조문이 지금 책이 복잡했죠? 자, 잘 봅니다. 이제는 대항력이 아니라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예요. 먼저 이 주임법에서 우선 면제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적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주택이 저당권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아까 저당권도 우선 면제권이 있죠? 주택임차도 우선 면제권이 있죠? 그러면 얘들은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있을 때 돈을 누가 먼저 날짜가 빠른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보세요. 날짜자 A신이 했습니다.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했죠? 다음날 0시. 그래서 대항력은 2월 21일 0시에 생겨요. 0시. 확정일자 어디서 적어요? 확정일자. 대답 잘했어요. 대답. 확정일자 어디서 적어요? 확정일자? 대답 잘하셨어요. 지금 동사무소 했죠? 그분 옛날 분들. 지금 신세대는 주민센터. 그래서 아무튼 동사무소 찍습니다.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저당권 등기도 그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선 면제는 둘 중에 늦은 날 생기겠죠? 그럼 이것은 2월 20일, 이것은 21일. 그래서 이 임차인은 2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함께 생깁니다.
다시 임차인은 21일 0시에 대항력과 21일 0시에 우선 변제 요건이 함께 생겨요. 근데 얘는 우선 변제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하루 빨라요. 그래서 얘가 돈을 먼저 받고 얘가 순위가 더 늦는 겁니다. 그대로 부등호. 자, 이번에는 날짜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대항력 언제 생겨요? 마찬가지 21일 0시. 그럼 우선 변제는 뭐가 날짜가 느려요? 여기니까 이 임차인도 2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 요건이 함께 생깁니다. 근데 저당권도 날짜가 같네요. 근데 봐보세요. 웃기죠 이거? 저당권 등기소 아침 9시에 문 열어. 아침 9시. 여기는 21일 0시. 그럼 얘가 9시간 빠르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먼저 봐요.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는 대항력 언제 생겨요? 21일 0시. 근데 우선 변제권은 언제 섭니까? 25일. 여기도 25일. 그러면 주민센터 아침 9시 문 열고 등기소도 아침 9시 문 열죠? 그럼 누가 먼저인지 모르니까 얘들은 동순위, 같은 순위로 평가합니다. 저는 지금 날짜만 그냥 비교해서 다른 거 무시하고 날짜만. 그 다음 이제 제가 최자에 가로 쳐놨죠? 원래 법에는 최라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일단 법에 정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해야 돼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소액 보증금 판단할 때 차임 월세는 보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순전히 보증금만 판단해요. 월세 안 봅니다. 근데 다음 주에 공부할 상인법에서는 월세를 고려하거든요. 근데 주임법에서는 월세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항 요건도 갖췄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대항력 발생 시기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최우선 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받으려면 적어도 대항력이 경매 신청하기 등기 전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우선을 해준다. 자, 그럼 우리 책은 이제 298페이지 와보세요. 지금 왔다 갔다 좀 정신없지만 자, 책을 칠판에 지금 보기 주게 정리한 거라. 자, 298페이지 상단에 첫 번째 박스 있습니까? 그럼 박스 보세요. 자, 먼저 지역 써 있고 보증금 액수 써 있습니까? 보증금 액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아까 적은 소액 임차인. 누가 최우선 받을 소액 임차인인가? 그 다음 오른쪽 칸이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써 있습니까? 그게 아까 뭐였다? 아까 뭐였어요? 최우선 받을 금액,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임법이 5059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1980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이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시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1980년부터 금액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지 마시고 칠판을 잠깐 먼저 봐보세요. 좀 흐릿해서 안 보이도 죄송합니다. 좀 저도 이거 포털 사이트에서 저도 이거 복사해 온 거예요. 자, 간단히 잘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1980년부터 금액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2016년 3월 31일부터 지역별로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 2018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예요. 다시 2018년부터 현재까지가. 자, 서울은 보증금 1억 1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 월세 안 봅니다. 월세 안 봐요. 보증금 얼마야? 월세 볼 필요 없이 보증금 1억 1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천 1만 원이에요. 1억 1천 1만 원.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10,000원을 뺄까요? 이 10,000원 때문에 이 사람 최우선 10원 못 받습니다. 10원도. 딱 1억 1,000까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그때 3,700까지 받습니다. 10,000원 때문에 최우선 못 받아요. 그 다음 자 글씨가 자 나중에 기본소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수도권 증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입니다. 가로 열고 서울은 제외. 서울은 여기니까. 그리고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는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3,400가의 최우선 맞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인데 가로 열고 수도권 증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제외. 그럼 잘 보세요. 광역시에서 다시 수도권 증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인천이에요. 인천은 광역시지만 이쪽으로 올라와요. 1억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외예요. 그다음 군 지역도 제외. 광역시 밑에 군 지역 있나요? 이쪽 인천광역시 강화군,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 군 지역은 이쪽으로 해요. 여기로. 그 밖의 지역으로 와요. 5천만 여기로. 그래서 여기서 제외예요. 다시 인천은 위쪽, 군 지역은 아래쪽. 그 다음 안산시나 김포, 광주, 파주시는 6천만 원이하고 2천 원까지. 그 밖은 5천 이하 1,700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1980년부터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자세한 건 나중에 기본으로 볼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제가 서울특별시 가장 최근 것만 두 개 봐볼게요. 서울특별시.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가장 최근에 2016년 3월 31일부터 이제 소액 임차인이 1억 이하였거든요. 3,400까지 최우선 받을 편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2018년 9월 1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이 1억 1,0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3,700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럼 자 보세요. 갑주택이 3층짜리 갑이 아주 조그만 주택을 지었다. 한 15평짜리 각각이 지었다 해보세요. 아주 작은 주택이 서울에서. 근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은행이 담보로 가니까 이 3층짜리 주택에 은행 앞으로 2017년 12월 1일 날 돈 빌리면서 은행 앞으로 2017년 근저당 설정해 줬어요. 2017년. 그리고 이 주택에 임차인 3명이 들어옵니다. 보증금만 보고 월세 안 봅니다. 자, C는 보증금이 1억 1,000이고 B는 보증금 9천만 원, A는 7천만 원이야. 이게. 얘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다 올해 2020년 10월 1일 날 들어와서 이날 10월 1일 날 다 대양력과 확정일자 다 갖췄다 해보세요. 대양력과 우선 변제권 다 취득했죠? 3명 다 그냥 편의상 다 같은 날 들어왔다. 근데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나와요. 오늘. 그럼 자 여기서 소액 임차인이 누굴까요? 임차인 3명 중에서 오늘 경매 나왔죠. 오늘? 그럼 소액 임차인 여기 최우선 받을 소액 임차인이 ABC 누굴까요? ABC 다일 것 같죠? 근데 ABC 다라면 제가 안 물어볼 것 같고 좀 출처 의도가 좀 이상하죠? 3명 다 같은데 3명 다면 제가 특별히 안 물어볼 것 같고 좀 그러죠? 그렇죠. 그 의심이 맞았어요. 잘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다? 매매예요? 경매예요? 경매. 그럼 경매 나온 순간 제가 항상 뭘 벌어? 말소기준 권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럼 이 주택의 저당권 딱 하나죠. 여기 이제요. 저당권. 여기죠, 여기. 2017년이죠? 딱 하나잖아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은행은 여기가 2017년이죠. 그럼 은행은 이 날짜 1억을 해서 이걸 실려고 돈 빌리는 겁니다.
자, 은행이 2017년 돈 빌려주면서 2018년에 1억 1천으로 오를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날 시행 중인 이 금액을 신뢰하고 은행이 돈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이 날짜가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그 금액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이하만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B예요. AB. C는 소액 임차인 아니고 AB만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경험하면 말하라 그랬죠. 그럼 이 주택이 만약에 이 주택이 1억 2천만 원에 경매됐어요. 그럼 최우선 아까 2분의 1까지만 해준다 했어. 2분의 1. 자, 책에서 확인. 다시 앞 페이지 297페이지 와보세요. 297페이지. 하단의 박스 대통령령 10조 있습니까? 거기 2분의 1을 또 넣으셨죠? 보세요. 얘들 둘이가 최우선인데 더하면 3,400 더하면 6,800이죠? 6,800이 2분의 1 초과잖아요? 그럼 2분의 1까지만 최우선해준다. 그래서 1억 2천 중에 2분의 1인 6천만 원까지만 얘들 최우선해줍니다. 최우선. 그러면 얘들은 보증금은 다르더라도 어차피 3,400씩 똑같으니까 1대1로 각각 3천만 원씩 최우선 해줘요. 그럼 최우선 3천만 원씩 6천 해주면 얼마 남아요? 다시 6천만 원 남죠. 다시 1억 2천에서 최우선 3천 3번 6천 해줬으니까 얼마 남아요 이제? 6천만 원 남았죠. 그럼 이제부터 그냥 우선면제예요. 그냥 우선면제. 최우선은 2분의 1까지만. 그럼 보세요. 얘들 다 우선면제권 다 갖췄죠. 그럼 넷 중에 이제 우선면제 누가 제일 빨라요? 은행. 그러니까 이 은행 6천만 원을 다 받아가요. 그래서 이 은행 직원 안 잘렸어요. 채권 다 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최우선 면제를 한없이 신청하면 최우선 소액 임차인보다 날짜 빠른 선순위 저당권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경락가액이 2분의 1까지만 해줘요. 만약에 이런 제한 없다면 C도 만약에 9천만 원이라면 ABC가 최우선 다 받아가 버리면 얘는 잘못하면 10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얘들보다 선순위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은 경락가액의 2분의 1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최우선 판단할 때는 말소기준 권리 금액을 따져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 또는 실생활에서 소액 임차 있는가는 뭘 따져봐야 돼요? 이거 1980년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선수인 저당권이 언젠가 그 날짜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날짜. 그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책에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임법이 중요한 건 다 했기 때문에 아무튼 마지막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세 가지 하셨죠? 그게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자주 여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네 가지 법이죠.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